안녕하십니까. 뉴스타운의 손상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전 서울시장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 의문사입니다. 사실은 이게 자살로 일단락은 매듭에서 경찰이 발표를 했지만 지금 저희가 많은 제보와 저희가 취재 결과 자살로 볼 수 없다. 너무 알리바이가 안 맞고 안 맞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원순 전 시장이 실종됐다 해서 그날 방송, 그 다음날 바로 방송을 이제 사망 소식을 듣고 바로 방송을 했는데 제가 미리 그 분석을 하고 예측을 했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고 바로 화장이 아니죠. 자, 부검. 예, 부검을 하지 않고 바로 화장을 하게 되면 그 화장을 하고 또 이렇게 영웅시 신성마 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면 이건 100번 타살이다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똑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냥 타살 의혹이 없다 하면서 일방적으로 자살로 밀어붙이면서 부검도 당연히 부검을 해야 되는 법적 절차도 걸치지 않고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다. 타살 의혹이 없으니까 자살이다. 뭐 둥둥둥 얼렁뚱땅 하면서 하장을 해버리고 그냥 끝냈습니다. 자, 흔적을 없앤 거죠. 범죄의 흔적을. 그래서 이건 상당히 위험하다. 위험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좌판이 우판이 뭐 여당 지지자니 야당 지지자니를 넘어서 이 사건에 이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첫 방송을 하고 우리 조수 기사도 몇 번 방송을 했는데 저희가 방송 2번 하고 나서 살해됐다는 제보가 들어오면서 증거 서류와 분석 자료들을 전문가가 보내주시면서 첫 방송을 했는데 저번 주에 자 그때 시청자가 지금 110만 명이 넘었습니다. 110만 명이. 자, 그 위에 뭐 2번, 3번 방송 또 보통 60만 명 이상이 65만 명, 8만 명, 거의 100만 명 수준의 시청자들이 꾸준히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댓글들을 저희 이제 분석들을 해보니까, 이념을 넘어서서 이 죽음에 대한 진실을 좀 밝혀야 되겠다는 게 대다수 많은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의 죽음, 타살이다, 살해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확신이 서가고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소방관, 그 다음에 명성특수라는 운반차, 혹시나 택시기사 등등 여러분들의 제보가 필요합니다. 절대 권력, 지금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절대 권력입니다. 좌파 독재 권력입니다. 민주화라는 얼굴에 탈을 쓰고 전체주의 독재를 행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권력형 범죄, 권력이 저지른 살해일 수 있습니다. 이 박원순 시장을 누가 죽였냐에 대해서 반드시 규명을 하지 않으면은, 자, 외신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외신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우리나라 권력 서열 2위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있고, 대한민국 가장 수도 서울의 시장이면 2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유력한 대권 후보였고,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미투가 가볍다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 좌파들,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나 부도덕한 사람들이나 멘탈이 강합니다. 특히 좌파적 이념, 공산주의적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성추행을 가지고 자살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성폭행을 하고도 안희정이 같은 경우는 좀 구속돼 있죠. 1심에서 무죄 받았지만, 자, 좌파의 민주의 허울을 쓴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속속들이 성추행 추문으로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유력한 대권 후보가 서울시장 임기를 3회 걸쳐, 원래 지자체장은 3번이 임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금 9년째 하고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차기 대선 주자로서, 자, 지금 하반기면은 지금부터 벌써 대권 행보가 나옵니다. 내년은 거의 대선판이에요. 우리가 문재인 퇴진을 싸우지만 흐름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박원순 시장도. 자, 그래서 박원순의 죽음이 이거 좀 의문이다. 저희가 이제 이 신문 방송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존칭은 싹 생략하겠습니다. 또 막 댓글에
존칭 안 쓴다고 욕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이 억울한 죽음, 의문사에 대해서는 밝히는 게 많은 우리가 도리다, 도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같이 지금 준비를 쭉 해보면은 지금 1차 저희가 이제 방송 2차, 3차, 4차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은 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제보받은 내용, 취재한 내용, 또 시신이 발견된 북악산, 북악산입니다. 북악산, 청와대 옆에 있는 북악산 숙정문 근처, 그 다음에 녹산 약수터, 와룡공원 사이에 있는 살해 시신 발견 장소를 저희가 직접 현장 답사를 저번 주에 했기 때문에 2번씩이나 오늘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본 방송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좀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유스타운 TV가 지금 수익이 전면 광고, 그 다음에 슈퍼챗, 그 다음 멤버십 등 모든 수익을 일체 차단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유스타운 TV2라는 이 아라비아 숫자 2입니다. 유스타운 TV2를 지금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막혔을 때, 만약에 채널 봉쇄까지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긴급하게 유스타운 TV2를 지금 운영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유스타운 TV가 2가 활성화되면은 또 이 유스타운 TV를 대형 이렇게 우리가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또 바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유스타운 TV 2를 검색하시면은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많은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자, 대한민국이 지금 뭐 건국 이래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권에 있는 나라인데 대통령 하나 잘못 뽑고 탄핵, 불법 탄핵, 불법 선거를 통해서 청와대가 사람 주인이 잘못 안다 보니까 나라가 지금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재앙입니다, 재앙. 또 수해가 이 삼복더위에 유례 없는 수해가 터져서 지금 뭐 중부권은 물난리가 나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인사 감사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익이 7월 17일 저번 달부터 전면 차단되면서 어렵게 제가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좀 도와주셔가지고 급한 불은 일단 좀 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구독자가 지금 수익 차단이 되고 나서 거의 한 4만 명 이상이 불었습니다. 지금 46만 명이 넘어섰는데 그동안 이 노란 딱지를 붙이면서 유스타운 방송을 노출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네들이 지금 수익, 노란 딱지나 이런 거를 걷어내다 보니까 이 프로텍터 제재했던 것도 자동으로 같이 풀렸는지 노출이 많이 잘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럼으로써 오히려 구독자는 지금 한 보름 사이에 한 4만 명 정도가 불었습니다. 조만간에 50만 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한동안 유스타운에 전에는 랜덤하게 자동으로 이렇게 잘 노출이 됐는데 보이지 않았다는 전화와 댓글이 많았습니다. 자, 지금 뭐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계획된 탄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지금 집권 주사파 정권, 좌파 정권에서 압력이 가해졌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근데 타켓을 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 구글 유튜브에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사이트를 이렇게 차단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정오성 컨텐츠를 제가 발음이 경상도에서 잘하는데 정오입니다. 정오성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정오성 방송을 해서 그런 거 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은 채널을 전부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가짜 뉴스가 아니고 저희가 팩트 중심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자, 정오가 아니라 그건 비판인 거죠, 비판. 그러니까 정오 유발자들이에요. 이 정부에서 좌파들이 지금 정치를 하는 거는. 자, 그래서 유튜브에 다시 한번 이 방송을 보시는 유튜브의 관계자들이 계시다면, 자, 저희가 하는 그 비판입니다. 비판은 정당한 것이다. 왜? 미국의 헌법이나 우리의 헌법은 자유의 가치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절대 침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구 차원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고 공산주의 세력과 맞닿아 있고 공산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을 지금 적화 통일시키려고 여기에서 제일 거추장스러운 걸림돌이 되는 주한미군,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데 올인을 하고 있다. 자, 공산주의 세력은 중국과 북한은 세계 적입니다. 자, 지금 미국 정부도 중국을 지금 겨냥을 했죠. 자, 조만간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 충체란 시기에 미국을 반미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반미주의자들과 미국이 싸우고 있고 또 우리도 반미주의자와 싸우고 있습니다. 특히 뉴스타운 이 TV 같은 경우는 뉴스타운 신문도 그렇고. 자, 그러면 구글 유튜브가 미국계 회사, 글로벌 회사 아니겠습니까? 구글 코리아가 있다 하지만 자, 자국의 안보를 해치는 자들과 기업이 유튜브가 손을 잡고 반미주의자들과 싸우는 공산주의자 싸우는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고 함께 싸우는 이런 언론들을 통제하고 탄압한다. 이거는 엄청난 범죄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국내에서는 소송을 걸었을 때는 별 실익이 없고 지금 뭐 빨개 판사들이 꽉 찼는데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권한 자체가 제가 좀 누구 전문가들 물어보니까 뭐 전원측 변호사님하고 친하다 보니까 또 뭐 오랫동안 활동을 또 거기도 이런 제재를 받아서 어젯밤에 통화를 해봤더니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 그래요. 한국 구글 유튜브의 이런 기계 시스템 쪽은 또. 자, 그래서 이걸 미국 본토에다가 그것도 미국에서 이제 50개 주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기업의 이 경영, 평등, 지금 이 반시장적입니다. 이 구글이 이런 탄압을 하는 건 이 정부의 사주를 받거나 압박을 받거나 어떤 모함의 어떤 그런 걸 해서 탄압을 한다 이러면은 이 반시장 행위고 이 불공정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미국에 이제 많은 그 주가 있지만 당장 그 구글에 그 페널티를 물릴 수 있는 소송을 할 수 있는 지역을 한 7개 지역이 있다 그래, 넓다 그래요. 거기서는 상당히 기업인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경제의 논리를 시장 경제에 우선순위를 주는 그런 사법 제도가 있다. 판결이 그렇게 유리하게 난다. 뭐 이런 쪽에다가 소송을 걸면은 승소할 확률이 100%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를 저희가 소송을 걸었다 이러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되면 저희가 지금 손해보고 있는 이상 저희가 약 한 3년간 노란 딱지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자, 이제는 완전 전면 차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 검토를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피해자들이 연대해서 구글 코리아를 미국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 불공정 반시장 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려야 된다. 저희 뉴스타운만 해도 지금 구독자가 46만이 넘는데 이 46만 명의 이상의 또 지금 저희가 시청하시는 데이터를 보면 구독자가 한 40%, 한 절반 정도 보고 비구독자가 절반을 봐요. 그러면은 약 100만 명 정도가 보는 이 유튜브 방송입니다. 뉴스타운 TV는. 자, 그러면 이 방송을 100만 명의 시청자들의 수익, 광고 수익을 유튜브가 그냥 가져간다. 이게 뭐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한국 구글 유튜브가 돈이 궁해서 이렇게 광고 수익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보이지 않는 검은 손, 붉은 손이죠. 보이지 않는 권력의 압박에 의해서 구글 코리아가 이 정부의 약점이 잡힌 게 있다고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취재를 해서 뭐 전면전을 하든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메일도 보내고 우편으로도 지금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하고 있는데 백악관에도 이런 진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포님들이 보신다면은. 그리고 미국에서는 우리처럼 소송할 때 뭐 착수금 이런 게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또 뭐 착수금을 달라 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소송을 하려면은 미국에서 유명한 변호사들이나 이런 쪽에 잘 하시는 변호사님 필요하신 것 같은데 방송을 보시고 저희 뉴스타운으로 많은 자문과 도움을 주시고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이 박원순 자살이 아니고 살해에 대해서는
범죄, 권력형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권력이 저지른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권력 서열 2가 이 정도고, 또 최근에 검찰에서 부장검사와 지검장, 검사장입니다. 평검사가 아니고 검사장. 한 검사는 검사장. 검사 중에 높은 사람이에요. 자, 이런 권력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조직적 검은 세력의 검은 권력에 의해서. 자, 이렇게 권력을 가진 자들도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는데, 일반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리나라 검찰, 법원, 사법부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이 억울한 사람 없는 세상을 좀 만들어야 돼요, 저희가.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자, 거기에 저는 근 한 20년간 그렇게 싸워온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권력을 동원해서 입을 틀어막고 비밀리에 조직을 동원해서 사람을 살해하고, 그것도 자살로 덮어버리고. 자, 이게 이제 공공연하게 되기 시작하면 지금 다음 타겟은 누구냐? 저희 같은 우파 유튜버들이나 애국 세력들일 겁니다. 저희는 유튜브를 전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골치 아픈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타겟이 저쪽으로 지금 지목이 되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뉴스타운을 돈줄을 막아라.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여기에 시스템을 마비를 시키는 거죠. 저희가 팩트 중심의 기사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방송을 하니까 가짜 뉴스로서는 채널 폐쇄를 못하고, 그렇다고 욕설도 없으니까 폐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조건에 가이드라인에 딱 걸리면 폐쇄로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폐쇄는 못하고 광고나 수익에 대해서 차단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돈줄을 말리게 했다 하는 거죠. 이 잔인한 겁니다. 군인으로 말하면 군수물자, 군 자금을 말려서 전쟁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타켓을 뉴스타운에서 저를 지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놈들이. 그래서 자, 처음에 임종석이가 민사 형사 저를 걸고 우리 뉴스타운을 걸고 들어왔죠. 자, 그러니까 지만원 박사와 손상일이 잡아야 되는데, 지 박사님은 연세도 있으시니까, 자, 근데 저를 좀 잡으려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놈들이. 그러니까 이제 형사는 걸었다가 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재판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고, 제가 조사를 받고, 자, 민사는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저와 뉴스타운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종석이. 자,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뉴스타운에 자금을 압박을 해서 직원들의 봉급이 안 나가고 회사 시스템이 운영이 안 되면 제가 활동을 못 하겠죠. 이거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뭡니까? 소송이 걸려 들어오고, 이 뉴스타운의 핵심 지금 광고 수익인 유튜브 광고 수익을 지금 차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심각성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내년, 그리고 심지어 이 문재인 퇴진을 못 시킨다. 이번 8.15 때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퇴진을 못 시킨다 했을 때 정상적인 선거가 되겠냐. 그럼 얘들은 대선을 치르면서도 불법 대선을 또 치를 거예요. 누군가는 피를 흘리지 않으면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들이 저입니다. 자, 제가 예측한 대로 좀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네들이 부정불법 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장악하고, 지금 무대기 입법 막 때려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벌써 이거 몇 달 전에 얘기 다 했죠, 여러분. 자, 의회 국회를 장악하면 그러니까 공사나 악법을 막 쏟아낼 거다. 다 합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로 억압을 할 거다.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약갑니다. 우리가 당한 게. 더 심하게 올 거예요, 충격파가. 자, 그래서 이걸 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되고, 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 살해 의혹, 살해 타살. 자, 이 부분은 말로만 민주, 정의, 인권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저희가 밝힘으로써, 뉴스타운에서 저희가 앞장서서 이 죽음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가짜 민주화 세력의 민낯이 밝혀지는 겁니다. 전애들이 말했던 게 모두 가짜였다는 거, 정의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수사권은 없지만 진짜 수사권이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CCTV 확보해서 증거 확보해서 쫙 까보고 다 하면 금방 찾아요. 그 다음에 그 박원순의 마지막 핸드폰 통화, 그거 다 까면 다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너무나 밝히기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방장 밝히고
이 정권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왜 저희 보고 박원순 죽은 사람, 뭐 좌파가 죽었는데 왜 유수사원에 앞장서서 억울함을 밝혀주냐고 또 댓글을 달거나 또 시비가 붙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구경하십시오. 학습이 안 되고 정보 분석력이 없고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그냥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자기가 자기 생각을 막 아무나 댓글 달고 뭐 전화해서 말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방해하는 겁니다. 애국이 아니라 그건 매국이에요, 여러분. 매국행위입니다. 지금 범보수 우파에 하는 유튜브가 생겨나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뭐냐? 그 중에서 일부들이 가짜 뉴스를 실제 방송을 해요, 제가 봐도. 그러다 보니까 도매급으로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방송들이 도매급으로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정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은 좌파들의 또 공격의 빌미가 되고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박원순 전 시장의 타살, 납치 살해까지는 뭐 좀 그 살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을 둘러봤을 때 거기서는 자살을 하거나 살해할 장소가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제3의 장소 안가냐, 핀란드 대사관 주차장이냐, 지금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안가 그 핀란드 대사관 빌리지 타운 그쪽에 안가 부분이 있다 그래요. 정부에서 운영한 안가 안전가옥에서 식사를 하고 타살됐거나, 두 번째 핀란드가 북한 대사관 업무를 공식 수행한다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최근에 뭐 그런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거기가 유력할 수 있다. 핀란드 대사관 주차장에서 살해가 됐다. 그러고 나서 옮기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제3의 장소에서 살해가 되고 시신이 운반됐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의 연출,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 오후에 뭐 실종 신고나 실종된 사람인데 오후 한 3시쯤에 그 다음날 0시 10분에 발견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저희가 돌아봤지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 600~700명의 소방대원과 군인들이 경찰들이 투입되면 1시간 내에 찾을 수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살을 하거나 어떤 타살 행위를 하기는 되게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7월 9일 날 박원순 시장이 실종되고 수색하다가 새벽에 10일 날 0시 10시 10분에 시신이 발견됐다고 이제 처음 보도가 나오고 2시에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이거를 자살하면 왜 했고 타살은 누가 했을까 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이때 제가 부검을 하지 않고 바로 하장을 하고 또 그 죽음을 미화시키면 이건 100번 타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일 날 제가 이제 우리가 종말이 보인다는 방송을 했는데, 이 박원순 죽음은 그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면 누군가가 가해를 했다. 그러면 차기 대권 좌파들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고 범보수 자유보수 쪽 우파 쪽에는 대권 주자가 안 보여요. 그리고 진영이 분열이 돼서 지지 멸렬이에요. 무조건 좌파에서 민주당 쪽에서 단일 후보 대권 후보가 되면 무조건 당선입니다. 부정선거까지 다 할 줄 아는데. 자, 그러다 보니 자기네끼리 벌써 내부에서 권력 암투다. 자, 그 다음에 아니면은 지금 서울시 그린벨트나 대한민국 수도를, 행정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차기 대권 주자 간의 지분 싸움, 헤게모니, 주도권 싸움에서 박원순이 양보를 안 하자 누군가가 살해를 하고 자살로 시신을 유기해서 속인 거다. 자, 이게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좌파들이. 그래서 박원순 죽음이 좌파들의 종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진실을 꼭 밝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방송을 제 앞에도 뭐 제가 이제 박원순이 그 시신, 그 장례를 치렀는데 그 경남 창원에 부모 묘도 불법이고 박원순이 그 뼈가루도 납골묘도 불법이라는 겁니다. 다 불법. 그러니까 아들도 지금 뭐 병력비리.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불법 그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 그 경남 취재본부장이 직접 가서 방송을 한 걸 제가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송을 했더니 7월 20일 전에, 이건 21일 날 제가 이제 납치 살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방송을 직접 한 건데, 21일 이전에 제보가 넘어왔습니다. 자료가. 이건 100% 납치 살해됐다. 분석 자료를 전문가께서 보내주셔서 제가 이 방송을 했는데, 이 방송이 무려 110만 명이 이상 시청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때 이제 1차 제보 장소가 노무현이 기념식수를 한 비석이 있는 쪽입니다. 숙정문 쪽. 자, 그 1차 때 제보됐던 장소가 아니에요. 그거는 언론에 잘못 알려진 겁니다. 누군가가 트릭을 쓴 거죠. 거짓말을. 그래서 이보가 다시 전모를 밝힌다는 2탄 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저희가 이제 거의 구차를 시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장을 직접 검장을 하러 가는 겁니다. 북악산을.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삼청각, 삼청터널, 홍련사 이쪽으로만 저희가 갔다 처음에는 현장을 했고, 노무현 비석 쪽으로. 자, 그거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보고한 방송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짜 이제 금요일 날, 저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실제 이제 모든 지금까지 드러난 정보들을 총치하고 제보를 받은 내용, 그 다음에 실제 제보하신 전문가, 현장 답사를 4번, 5번 하신 전문가, 그리고 우리 취재진 도합 많은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저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실제 현장을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종합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7월 9일 상황에 대해서. 자, 그 이전에 벌써 그린벨트 부분, 서울시 이전 부분에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과 민주당과 박원순 전 시장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걸로 알려진 내용도 있는데, 그 부분은 빼더라도 실제 9일날 행보만 봐도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7월 9일을 시간대별로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월 9일 오전 9시 이제 박원순 시장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9시경에 고한석, 이 사람도 지금 간첩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에요. 자, 고한석 비서장을 공간을 방문합니다. 서울시장 공간을. 자, 그 다음에 10시 10분 고한석 비서장이 1시간가량 대화한 후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CCTV 자료에 다 나옵니다.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10시경 전세균 국무총리와 통화, 몸이 안 좋으니 정심 약속을 취소를 요청합니다. 원래는 이제 정심 약속이 정세균 총리하고 돼 있다고 그래요. 자, 10시 44분 종로구 가요동 소재 서울시장 공간에서 나와서 이동을 합니다. 이것도 CCTV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 10시 48분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CCTV에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시 53분 와룡공원 CCTV에 박원순 시장이 모습이 보였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자살을 결심했으면 바로 추가했겠죠. 갔으면, 그죠? 이 시간대에. 벌써 점심 식사고 뭐고 벌써. 근데 이상합니다.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경찰이 브리핑을 할 때 한 말입니다. 자택에서부터 택시를 이용하여 와룡공원 근처까지 이동을 했다. 도보로 산책로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했다. 이 경찰 브리핑 내용입니다. 1차 브리핑 때 경찰이 1차 브리핑에서는 와룡공원 CCTV에 박원순 시장의 모습이 보였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경찰이 이 CCTV를 공개해야 됩니다. 진짜 CCTV에 와룡공원의 CCTV에 박원순 시장의 모습이 있는지를. 자, 이거 무조건 짚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와룡공원 근처로 택시를 이용했다. 그러면 이 택시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 CCTV를 찾으면 택시 넘버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증거가 2개가 벌써 나옵니다. 자, CCTV를 확보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택시 기사, 어떤 택시를 이용했냐. 자, 2개만 잡아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자, 이거는 경찰이 1차 브리핑, 2차 브리핑에서 경찰이 한 얘기입니다.
이걸 또 뭐 가짜 뉴스로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시에서 1시까지 사이에 이제 딸과 통화를 합니다. 자, 이 딸 통화 내용이 경찰 혹시 뭐 문제가 생기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이야기했던 통화 시간대 같아요. 이것도 뭐 정확히 발표를 하지 않으니까 뭐 도대체 이건 전부 지금 정확하지 않는 내용을 우리가 드러나 있는 팩트 사실만 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다 이제 말이 딸이 바뀌죠. 나중에는 뭐 유언 비슷하게 했다는데 12시에서 1시 사이에 딸과 통화에서는 본인한테 문제가 생기면 경찰에 신고하라는 보도 기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시 39분에 고한석 비서실장과 박 시장이 통화를 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자, 그러면 전화기가 계속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딸과도 통화했고, 비서실장과도 통화했고. 자, 그 다음에 2시 42분쯤 와룡공원에서 지인과 전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이 실종 당일 전 시장과 통화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 갖고 있던 핸드폰이겠죠. 사망 당시. 자, 이거 찾으면 다 나와요. 그 위치 추적해도 나옵니다. 위치 추적 여러분. 검찰에 한번 수사 당해 보십시오. 검찰이 이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하면 다 나옵니다. 어디서 전화 통화하고 어디서 받았는지. 자, 그러면 증거가 지금 몇 개를 확인할 게 나옵니다. 자, 보통 자살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사람이 오래전부터 각오를 합니다. 마음속에. 뭐 우발적이라도 그렇고. 그러면 결심을 이 당시 벌써 공간을 나설 때는 결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말하는 가짜 유서를 벌써 쓰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심을 한 거예요. 뭐 이렇게 전화 통화하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죽으러 가는 사람이 왜 마스크를 쓰고 갑니까? 코로나 죽는 것도 뭐 감기 걸릴까봐 코로나 걸릴까봐 걱정합니까? 이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서를 자기네가 미리 썼다고 그랬으면 쓰고 나왔으면 벌써 이때 산에 가서 뭐 자결을 하든 자살을 하든지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나중에. 근데 이 산에 이 와룡공원 이 북악산은 자, 이 시간대면 환이 밝고 우리가 산에 일단 자료를 보여주겠지만 산이 낮습니다. 그리고 등산객들이 수시로 다녀요. 그리고 밑에 민가가 많아요. 주민이 많고 금방 노출이 돼요. 할 수가 없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죠? 자, 여기 뭐 경찰은 10시 53분에 와룡공원 앞에서 CCTV 모습 포착이 됐다 그랬는데 그 다음 택시 이동했다 그러고. 자, 와룡공원에 그러면 이때부터 계속 와 있다는 거잖아요. 응? 북악산에. 이거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죽으러 간 사람이 여기서 죽으려면 벌써 여기서 죽지. 왜 시간을 끌고 비서실장 통화하고 남인순 최고위원하고 통화하느냐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마지막 핸드폰 신호가 포착된 게 3시 49분입니다. 성북동이 이제 우리가 그 북악산 그 핀란드 대사관 간저 인근에서 마지막 휴대전화가 신호가 포착되면서 신호가 끊기는 겁니다. 핸드폰이 꺼져 있는 거죠. 신호가. 자, 벌써 건 한 3시 50분, 한 4시까지 이 시간의 행적은 CCTV와 통화한 사람들하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면 평상식으로 자살을 하러 나왔다면 결심을 하고 유서를 쓰고 나왔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이 사이에 12시 점심 전에 벌써 목을 매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살했다. 지금 넥타이 2개로 목을 맸다고 매겨놓는데 정확하지 않지만 자기네 경찰에서 그렇게 불평을 했다는데 자살했으면 이때 해야 되는 겁니다. 12시 전까지 이 안에. 근데 계속 통화를 하고 이렇게 왔다. 딸 비서실장, 민주당 최고위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휴대전화가 꺼진 거는 핀란드 대사관 근처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단락이 끝나고 연락이 안 되자 그때 이제 5시 17분에 112에 이제 119에다 딸이 이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 그래요. 경찰에. 아버지가 내다든지 나가면서 유언 같은 이상을 집을 나가는데 지금 전화 꺼져 있다고 이제 5시 17분경에 전화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시 반에 경찰이 1차 수색을 시작합니다. 수색 인원은 600명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자, 그걸로 안 되니 5시 42분 119 소방대가 수색에 합류해요. 그래서
경찰 600 수색이며 에다 플러스 소방대원, 그 다음에 수색견 개들 합쳐가지고 한 700명 이상의 동원이 됐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금방. 그 위치가 저희가 가봤지만 산이 낮고 거기가 청와대 인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외 외국 대사 간저 등 빌리지가 있기 때문에 CCTV나 안전이 잘 확보되어 있는 곳입니다. 치안이. 자, 그리고 이제 등산로도 나 있고, 등산로가 너무 이렇게 다리가 많아, 이렇게 뭐 길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산도 이렇게 험악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거기 산책로 옆이에요. 저희가 봤지만. 자, 그랬더니 이제 지금 수색을 했는데 결과가 없고 21시 30분, 9시 반에 1차 수색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시 25분에 1차 공식 브리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잘 제가 볼 때는 브리핑이 좀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럼 내용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10시 반부터 다시 2차 수색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뭔가 좀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간을 본 것 같아요. 여기 신고가 들어오니까 하고, 이제 이쪽 부근에서 살해가 됐다 이러면 시신을 옮기는 시간이 필요했겠죠. 아니면 지금 천난척을 했는데 이때는 시신이 없었을 수도 있죠. 실제 북악산에 실제 시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10시 전까지는. 자, 그 이후에 시신을 긴급하게 갖다 놓고 세팅을 해놓는 거죠. 세팅을 해놓고 경찰이 재투입해서 찾은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추리를 했을 때. 자, 2차 수색이 시작되고 10시 반부터 10일 0시 10분에 10분이 1분인가 10분인데 시신 발견됐다고 소방인명구조견이 북악산 숙정문과 삼천각 사이에서 박 시장을 발견. 시신 주변에는 따로 유서는 없었고 명함과 약간의 현금만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시신 발견됐다는 이제 보도가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벌써 이 저녁 때 저희가 지금 그 보도 자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박원순이 뭐 죽었다는 얘기가 벌써 나왔고, 서울대 병원에 무슨 시신을 뭐 영안실로 시신이 뭐 기사가 벌써 나오고 엠바고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왔어요. 이건 뭐야, 벌써 이때 사망이 3시, 4시 사이에 사망이 일어나고 살해가 일어나거나 어떤 사고로 인한 사망이 일어나고 정보가 새 나간 것 같아요. 새 나가서. 자, 이때 벌써 뭐 이 대사간주에 119에 앰뷸런스가 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당시에 무슨 사고가 나거나 고의적으로 살해를 안 했으면 사고사로 인해서 119를 불렀는데 마침 박원순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위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2시에 2차 공식 브리핑을 합니다. 일단 타살 혐의점 없다 하고 발표하면서 자살로 매듭진데, 이때 기자들이 그럼 바위에서 뛰어내렸냐, 목을 맸냐, 아니면 무슨 엄독을 했냐, 뭐 질문을 하니까 이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인데 답변을 잘 못해요.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브리핑을 끝낸 겁니다. 명예모욕하면서. 그 다음에 3시 1분쯤에 시신을 이제 서울대 병원 양안실로 운구를 하는 겁니다. 그 시신은 종로구 서울대 병원에 이제 30분에 안치가 되고, 자, 그 다음 아침 10시 50분에 뭐 유서가 공개되면서 사실로 자살로 확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서 발표하고 그냥 자살로 끝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9시 반에 밤에 공식적으로 타살 혐의점 없다고 결론 내고 유족에 따라 부검을 하지 않는다고 결정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장례 서울시장으로 치르고 국민의 혈세를 써가면서 미화를 시킵니다. 이 자살, 세계에서 자살 선진국 1등입니다, 1등. 여러분, 창피한 자리야 됩니다. 공직자들, 정치인들. 어떻게 동방예의지국 우리가, 옛날에 자식을 그렇게 사람을 6남매, 7남매, 10남매씩 낳아서도 어려워도 다 먹고 살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금 이 핵가족 시대에 하나, 둘 낳으면서도 세계적으로 자살률 세계 1위에요. OECD 가입 중에. 이거 여야할 것 없이 다 때려 죽여야 됩니다, 이거. 참. 이렇게 하면 또 정오방송이라 그래, 이놈들이. 정오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화나는 거고,
정호가 아니라 이런 말을 나오게끔 하잖아요. 이 방송 내용을, 이 패턴만 보더라도.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의 스토리는 그날 9일에서 10일 사이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일 날 이제 타살로 보고 방송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약도가 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청, 청와대 보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고소인 조사 종료가 9일, 8일 날 고소하고 9일 새벽 2시 반까지 고소인을 조사했대요. 이것도 유례가 없는 거예요, 유례가. 고소를 하면 보통 며칠 뒤, 일주일 뒤나 보름 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고소인 조사를 언제 하는지. 긴박 상황이 아니면, 긴박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해요. 그런데 8일 날인가 고소를 했는데, 저녁에, 오후에. 바로 그냥, 바로 고소 조사를 한 겁니다. 이게 저녁에 바로. 밤늦게까지. 자, 그리고 요 전날 서울중앙지검의 이 고소 대리인이 상의를 했다 그래, 상담을. 자, 그러면 이 피소 사실, 고소 사실, 그다음에 피의 사실이죠. 이거는 공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수사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자, 이게 이제 서울경찰청에다 하니까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이 들어가니까 경찰청으로 보고가 된 것 같으니까 청와대로 보고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자, 이게 박 시장한테 정보가 들어간 거죠. 이거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자, 이게 경찰청에서 넘어갔는지, 자, 두 번째 청와대로 가서 빠져나갔는지, 아니면 국무총리실에서 빠져나갔는지, 검찰에서 빠져나갔는지, 이 자체는 범법 행위입니다. 이거 반드시 이거는 규명을 해야 돼요. 수사를 해야 되고, 어디서 빠져나갔는지. 자, 그래서 지금 요 약도인데,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서울시장 공간 쪽입니다. 여기가 청와대고, 여기 경복궁입니다. 자, 이게 이제 과해동이고, 여기 이제 와룡공원이고, 이게 숙정문입니다. 여기 청와대 뒤쪽을 북악산이라고 그런 겁니다. 자, 삼천공원, 삼청동, 과해동, 성북동, 북악 팔각정, 숙정문. 자, 그런데 발표가 이쪽 근처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자들은 와룡공원에다가 대거 집결시켜 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도상에 이게 삼청터널입니다. 여기에 해룡사가 있고 삼청각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이쪽에 핀란드 대사관이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세하게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도가 난 건 숙정문과 그 팔정각 사이 이쪽 노무현 기념식 수환 비석이 있는 쪽이라고 시신 발견 장소로 대강 이렇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게. 자, 여기가 지금 삼천각입니다, 삼천각. 여기 지금 홍련사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쪽이 홍련사 쪽이. 그 다음에 이쪽이 지금 삼천각 쪽이고, 자, 여기가 팔정사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여기 숙정문에서는 일이 들어가려면은 폐차를 차야 되고 오후 4시 이후는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쪽부터는 CCTV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바로 넘으면 청와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쪽에 숙정문 쪽에는 이쪽에는 올라오면 전부 정경들이 서 있습니다. 정경들이. 그러니까 검문이 있대요. 검시가. 자, 보도가 처음 나는 거는 이쪽에서 발견됐다고 한 겁니다. 자, 이거는 뭔가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 거죠. 은폐를 시키기 위해서. 자, 저희가 첫 번째 현장 검정 갔을 때는 이쪽 진역을 다 찾았습니다. 두 군데를. 자, 금요일날 갔을 때는 정확하게 다 합본해서 이쪽에서 진짜 원인 장소를 찾습니다. 진짜 시신 발견 장소를. 자, 자, 이쪽이 지금 핀란드 대사관 쪽입니다. 이쪽이. 그러니까 이제 시신을 등산을 와룡공원은 이쪽에 보이지 않는 쪽입니다. 이쪽에 지금 보이지 않는 쪽인데 밑에 쪽인데 언론은 이쪽 반대편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폴리스 라인을 이쪽 춤에 쳤습니다. 이쪽 춤에 쳤고 밑에 쳤습니다. 밑에 그 시신 운구차는 여기 대기하다 간 건데, 자, 지금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걸 보면 이쪽에서 자살을 하거나 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구조상이나 산이, 아까 누차 얘기했지만 산이 낮고
보입니다. 등산객들이 길이 많아서 등산로가 많아요. 금방 누출됩니다. 시장 정도면 금방 눈에 띄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처음에 지금 자세한 내용도 브리핑을 안 하면서 덮어버렸는데, 자, 이쪽이라고 얘기된 거죠. 또 트릭을 쓴 거죠. 자, 실제 저희가 확인한 건 이쪽입니다. 그 소방관 이야기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분석했을 때 딱 이쪽이에요. 자, 폴리스 라인이 이쪽에 하나 쳐져 있고 이쪽에 쳐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신을 핀란드 대사관 근처 안 가나, 아까 말한 핀란드 대사관 뭐 주차장이다 그러면은 시신을 가지고 운반을 했을 건데, 운반로가 이쪽은 잘 안 맞아요. 저희가 볼 때는. 이쪽은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기는. 바로 쉬워요.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숙정문 입구라는 판말이 붙은 개울이 하나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이쪽으로 쭉 와가지고 홍련사 쪽으로 차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앞에. 들어오면 여기 터널이 있습니다. 이게 개울이 있는데, 다리, 3층 터널 들어가는 밑에 여기 건널목 옆 밑에, 도로 밑에, 여기 다리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게. 밑에 개천에 있는데 여기에 비밀 통로 같은 게 있어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신을 싣고 와서 여기서 시신을 차를 뒤로 꽁무니 이쪽으로 다 대면서 시신을 빼가지고 요 통로로 내려오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쭉 내려와서 뭐 이렇게 올라올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쭉 내려와서 다 여기 담장이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저녁 때 되면 깜깜하면 쭉 내려와서 이렇게 시신을 끌고 올라오셔요. 자, 처음에도 우리가 1차 현장 검장 때는 이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 몇 번을 두 번 했는데, 방송을 보신 분들이 와 저렇게 힘들다, 높다, 뭐 힘든 건 사실이야. 계단이 많아서 갈 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죽은 시신을 옮겼다 아니면 시신을 운반했다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 차에서 가까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점이 쉬운 거죠. 시신을 갖다 놓기가, 유기하기가. 그랬을 때 이제 딱 추리가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저희가 현장을 갔더니 금요일날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폴리스 라인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경찰 폴리스 라인을 쳤다가 걷었는데, 이것도 완벽하게 안 걷어냈다고 이 경찰도 누가 혼날지 모르겠는데, 이 방송 보고. 참 불쌍한 사람들. 자, 그래서 폴리스 라인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예. 요게 이제 그 와룡공원에서 한 도보로 10분 걸어서 시신 발견 장소로 내려오는 입구에 쳐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때 끝내줘야 되겠네. 예, 폴리스 라인, 증거 서류 하나. 이게 이제 카메라가 경찰이 쳐놨던 폴리스 라인인데 철거를 했는데 여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결정적인 실무자들이 사용을 잘못해서 어지럽다고 해요, 사람들이. 폴리스가 이렇게 쳤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쳤고 저쪽 화장실에서 쳤다면 요 중간이죠. 중간이죠. 바로 거기죠. 그러니까 이게 자, 이제 요 뒤가 와룡공원 아니겠습니까? 이쪽은 와룡공원이고, 요 뒤가 와룡공원이고, 자, 여기 언론들을 모아놓고 여기서 한가처럼 폴리스 라인 치고 통제를 하고, 아까 저기 우리 올라왔던데 그 밑에 화장실 쪽에서 폴리스 라인 치고, 그 중간쯤에서 발견. 그러니까 교수님이 지금 현재 분석하신 데가 거기가 확률이 거의 90%다. 저희가 이제 함께 해주신 분이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대강 아실 거예요. 이제 숨겨도 뭐 노출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제보해주신 전문가가, 분석 전문가가 함께 동행을 해서 이날은 현장 검증을 같이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아까 그 장소에서 폴리스 라인을 쳤던 폴리스 라인의 흔적입니다. 자, 그쪽에서 이제 쭉 내려오면은 요거는 이제 그 위쪽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지도상으로 보면 폴리스 라인은 위쪽쯤에 지금 노란 선은 보이는 이쪽쯤입니다. 지금 이쪽쯤, 이쪽 밑에 이게 정상 쪽이죠. 산 위쪽인데 이쪽 위쪽에서 지금 아까 보여주는 거고, 이제 밑에 폴리스 라인 쳤던 곳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쪽에 일로 가면 우정의 공원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리로 가면 숙정문으로 가는데 여기 다리가 하나 작은 게. 자, 이쪽에 폴리스 라인을, 이거는 올라가는 쪽입니다. 올라가는 시신 발견 장소. 그러니까 이쪽 올라가면 발견 장소 나오고 넘어가면 와룡공원이겠죠. 자, 이쪽 라인에 여기가 녹산 약수터입니다. 여기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는데, 자, 그 위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위쪽에 폴리스 라인, 아래쪽에 폴리스 라인. 위에서 내려와서 계단으로 한 70계단 정도 내려오면, 자, 여기 목책들이 쭉 있는데, 목책이 끊어진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날 그 담당 소방관하고 그 경찰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담당 그 발견 소방관도, 목책이 끊어진 대로 5, 6m 걸어 들어가서, 시신을 발견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위로서는 위쪽 폴리스 라인에서 와룡공원에서는 걸어서 한 10분 쭉 내려오면 계단이 나옵니다. 계단을 한 70계단 내려오면 목책이 끊어진 곳이 있습니다. 이 왼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이죠. 내려올 때는 오른쪽, 올라갈 때는 왼쪽입니다. 다른 데는 이게 다 차져 있어요. 요 위도 하나 끊어졌는데 요게 두 개 이렇게 만납니다. 이쪽하고. 목책이 끊어진. 밑에서는 50계단 정도. 밑에서 올라가서 밑에서 폴리스 계단을 올랐을 때는 50계단 정도의 빈 공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자, 그 공간에서 딱 들어오면은, 한 5, 6m의 요 나무가 있습니다. 요 나무가 딱, 밑에서는 1m 50 정도가 됩니다. 1m 50 정도. 자, 여기 보면 나무가 이제 끊어져 갔다 있고, 여기 딱 장소가 좋아요. 이 나무라고 저희는 이제 확정을 하는 겁니다. 전문가도 그렇고. 딱 걸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 요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까지는 한 1m 50 되고, 요 밑에는 이렇게 약간 경사가 있어 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나무 가지입니다. 이렇게 딱 잘라져 있고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좀 까진 것도 있고, 이쪽에도 보니까 뭐 그래요. 근데 이제 실제 목을 여기서 맸으면은, 이 나무에다 목을 맸으면은, 여기에 뭐 흔적도 많이 남았을 건데, 그게 없어 깨끗해요. 나름대로. 뭐 좀 까지기는 까진 것 같았는데. 자, 이 전문가의 얘기가 여기서 이제 그날 이제 방송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건데, 얘기는 그렇습니다. 자, 사람이 내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목을 이제 매더라도, 일정 기운 이제 목이 꽉 조여 오면은 의식이 잃지 않습니까? 의식이. 난 죽겠다고 했지만 의식이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이 목을, 묶인 거를 푼답니다. 이렇게 막 손가락을 가지고. 그러면 목을 매서 돌아가신 분들은, 사망자들의 시신을 보통 보면은, 부검을 해보거나 보면, 여기 다 손자국이 있다는 거죠. 손자국이. 그러니까 이 부검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시신 처음 발견했을 때 사진. 이것만 놓으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요 나무가 딱 맞는 적임 자리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 밑으로 딱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사진을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나무가 거의 뭐 실제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라고 자, 생각하냐면, 이게 뭐 전체적인 나무입니다. 과학수사대가 저쪽을 넘어서 왔거든요. 예. 저쪽 3층. 저기 본부장님. 자. 그러면 1m 50 되는 거죠? 우리가 본부장 키가 네, 160인데, 본인이 160 얼마니까 여기서부터 하면 저게 150 이제 되는 나무가 거죠? 딱 그러니까 네. 150이 맞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150 되죠. 그렇지. 150 되고 이 밑으로 가면은 한 190까지는 돼요. 그러면 물론 자살 가능성은 있는데요, 여기가. 가능성은 있는데 여기 꽉 보면은 지금 다 까져 있어요. 거기를 클로즈업 해주세요. 네. 거기가 까져 있잖아요. 잠깐만요. 자, 이쪽을 좀 풀어줘서 까져 있는데. 넥타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서 넥타이를 하나 갖고 갈 거 길게 잘못했어. 해서 자기 목도 하나, 두 개로 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한데 산에 오는 새끼가 무슨 넥타이 메고 산에 와? 등산복 입고 왔어. 등산복을 입은 놈이? 그것도 두 개나 갖고. 그러니까 이제 등산복 입은 거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CCTV에. 그거는 근데 말이 안 이제 되는 거죠. 넥타이를 가지고 자살하겠다 두 개 가져온 건 아니고, 칼라면은 뭐 많잖아요, 줄이 여러 가지 방법이. 이렇게 해서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가능성은 있는데
나는 그거죠. 시간적으로 만약 박원순이가 4시 10몇 분에 와룡공원을 택시를 타고 와서 여기까지 오는데 10분, 15분밖에 안 걸리지 않습니까? 이제 천천히 걷는다고 해도. 그런데 그 시간에 와서 뭐 어디 와 있다가 보면은 사실은 시간이 지체하면요.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다가도 죽을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딴 생각, 어떻게든 살아날 생각을 하지. 그런데 뭐 벌써 여기가 이제 19시, 7시까지는 산행이 허용이 되는데요. 7시 이후에는 이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럼 그 시간대 아까도 뭐 우리 방송 중에도 몇 사람이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 시간대면은 바로 여기 5m니까 여기 발견이 산행객들한테 발견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렇죠. 7, 800명씩 뿌려놓고도 뭐 6시간씩 찾는데 찾아서 그때 가서 찾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기가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카메라를 쭉 돌려봤지만 이렇게 본인이 자살하려고 시도하면은 보인다고 웬만하면 지금 보이니까 저녁 그날 밤 12시에 발표를 한 거고 깜깜할 때 시신을 갖다 매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만일에 와룡공원에서 여기까지 왔다면 CCTV에 다 잡혀요. 잡히죠. 예. 시스템가 다 잡히죠. 있어요. 안 잡혔다는 말은 뭐냐면 죽은 시신을 일로 얻고 와서 여기다가 매달아 놨어요. 그 과학수사대가 박원순 시신을 회수할 때 허리 높이로 오는 접이식 사다리를 갖고 왔거든요. 그 사다리를 놓으면은 딱 끌어내릴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높이라는 게 맞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힘 좋은 사람이 팔정사에서 여기까지 얻고 올라오면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죠. 바로 여기 밑에니까. 10분도 안 걸려요. 힘 좋은 사람이 업으면은 10분도 안 뭐 걸려요. 요새 뭐 소방관들, 뭐 경찰관. 네, 그리고 바로 그 길로 시신을 운구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과학수사대는 왜 저쪽 삼청터널 쪽에서 왔냐 하면 그 가구박물관 쪽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구박물관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이 대사관로를 타고 와서 제가 이따가 그 길도 알려드릴 텐데 요 산등성이를 넘어서 바로 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돌아간 길도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를 개울을 건너서 팔정사 사이로 난 길이 있거든요. 그 길로 가면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찍었어요. 가보죠. 골로 왔습니다. 그죠? 예, 골로 오면 사진 네. 다 찍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쪽에서 시신을 그 홍련사 앞들에다가서 차에서 내린 다음에 삼청각과 홍련사 사이에 있는 그 개울을 따라서 비밀 통로를 통해서 요 산등성이를 넘어서 일로 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약간 좀 멀고 여기도 비밀리에 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들쳐업고 오면은 뭐 5분 10분이면 오니까 예, 여기가 가장 그 가능성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신을 여기 와서 이제 목을 메고 할 분위기는 아니고요, 그죠?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일단 등산객이 다닐 수 있는 시간, 통행이 금지 전에는 눈에 띄고, 그럼 너무 가까워요. 예, 너무 가깝고 눈에 띄고. 자살하려는 예.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실종 신고나 시신을 갖고 있으면서 밑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렇죠.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끔끔할 때 한 8시나 한 10시쯤에 메고 올라와서 또 한 가지는 왜 그러면 금은밤 12시 1분에 시신을 발견하게 했는가. 그렇죠. 예, 어쩌면 그 시신은 박원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날 그 사고 때 사고로 죽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 박원순인 거를 알아보지 못하게 얼굴을 뭉개버렸다고 그러죠. 예. 그리고 그 대신에 박원순이처럼 보이게 하려고 유품을 여기다가 둔 겁니다. 예. 유품을 여기다 두니까 유품을 보고 이게 박원순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운구차도 2개가 온 이유가 명성특수. 카메라를 저쪽을 좀 잡으세요. 운구차 2개가 온 이유가 하나는 진짜 박원순이 시신이 들어있었고 하나는 여기에 매달려 있던 시신이 들어있었어요. 좀 다 쿨로 잡으세요. 그 2개를 운구하고 가다가 저기 보면은 넓은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 아무도 안 오니까 거기서 시신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박원순 시신을 서울대병원으로 가고 같이 함께 죽었던 어떤 사람은 다른 데로 갔을 겁니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뭐 가장 확실시 되는 나무가 이 나무입니다. 자, 제가 키가 172인데 한번 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150 딱 맞는 거네, 그죠? 그 사람들이 얘기한 높이는. 이 밑이 땅이라니까 나무 뿌리서부터 1m 50.
예, 그 시신에 여기 매달려 있다고 보고, 자, 유르프만 저 그쪽 정도에. 좀 바닥 한번 보여주시고. 자, 뭐 상황은 저희가 아무리 봐도 여기 와서 나 목을 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왜 이렇게 현장 검증에 대해서 뭐 무의미하다. 사람들이 뭐 갖다 맨 건데 그냥 이제 갖다 맨 건데 무의미하다. 그 맞는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실제 이제 자살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살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100번 타살된 시신을 다른 데서 살해된 시신을 옮겨서 예. 지금 이제 이 나무가 이제 위에서 70계단 내려오고 밑에서 50계단 올라가고 70계단 위쪽에는 와룡공원이고 밑에는 녹산약수터 발정사에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가운데 목책이 쭉 있지만 목책이 터진 곳이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다음에 통로가 있고 지나가면 운동기구가 있어요. 뒤쪽에. 이쪽 뒤가 운동기구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목을 맬 도저히 타이밍이 안 맞는 겁니다. 그 전화가 3시 49분에 꺼졌다 그래도 통화하신 분들이 그 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캐션 마커를 제일 먼저 다른 게 자살하겠다고 마음먹고 유서를 쓰고 나갔는데 얘네들 주장이면 이 사람들 주장이면 유서가 발견됐다 그랬잖아요. 자, 유서를 쓰고 나갔으면 바로 와서 한 점심때쯤이 뭐 도착하면 바로 죽지. 응? 무슨 저녁 때까지 뭐 도만 짓 다 하다가 이렇게 목을 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장소 자체가 이게 통로, 등산로 계단이 있기 때문에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가보시면 알 겁니다. 이 지역에 아시는 분들 가보면 여기저기 등산로가 많이 나 있어요. 눈에 쉽게 뜨입니다. 여기다 목을 매거나 어떤 일을 하면은. 낮에나 한 저녁 8시까지는 지금 해가 밝으니까, 어느 정도 밝으니까, 금방 눈에 띄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까 우리가 말했죠. 10시 이후에 시신이 운구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끔끔할 때 운구돼서 연출을 해 놓을 수 있는 거죠. 시신을 유기해 놓는 거죠. 자, 그 딱 안성맞춤이에요, 안성맞춤. 여기 한 1m 50대니까, 여기 서가지고 목을 메고, 이렇게 쭉 내려가면 되는데, 이게, 발이 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낮은 곳에서 한다 그러는데 결국은 무의식 중에라도 자기 목을 자기가 이렇게 조인 거를 묶인 거를 풀려고 손가락을 넣는다. 그러면서 이제 흔적을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시신의 거만과 부검이 절대적이다. 이거는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넘어가면 누가 죽여놓고 전부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자살이라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밑에 쪽입니다. 이쪽이 팔정사 쪽이고요. 여기서 이제 등산로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건데, 요 위에 아까 벌어진 곳이고, 자, 여기 가면 이제 숙정문 안내소 가는 길이라는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자, 이쪽 라인에서 이제 시신을 만약에 박원순이,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나왔죠. CCTV가 10시 몇 분에 아침에 와서 와룡공원에서 잡힌 게 있다면 시신을 오픈해라. 자, 그동안 산에서 뭐 했냐? 자살 안 하고. 그 안에 3시까지는, 3시 40분까지는 통화를 하고 했으니까 산에서 뭐 했냐는 겁니다, 산에서. 그럼 다 띄었겠죠, 눈에. 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자살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산에 없었다. 자, 그럼 다른 곳에 있다가 정심을 먹고 통화도 하고 결국 다른 데서 살해가 됐는데 그러면 시신을 어떻게 운구했냐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두 번째 보여줄 거는. 여기도 길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쪽에서 쭉 올라가서 집이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3층 터널 밑쪽에 저희는 시신을 이리로 들고 올라갔나 보매고 지나면은 여기는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으니까 3층 가기 있고 집이 몇 채 훈련사가 있는데 있는데 살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과학수사대는 좀- 철수를 이 길로 했죠. 카메라를 되셔가지고 뒤로 카메라가 여기는 이제 과학수사대가 철수한 길인데 네. 여길 따라가 보죠. 그렇죠. 요 위로 그죠? 네. 예.
댓글 달린 걸 봤습니다. 누가 이제 울렁울렁하다고 그래서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장비가 있는데 이 엔지니어들이 지금 방송진들이 이 장비를 잘 사용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안 흔들리게 찍는 장비가 있는데 촬영하시는 분들이 빨리 숙지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움직이는 방송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신 분이 그냥 찍고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저는 이 방송을 모니터링을 해도 댓글 같은 거 보는데 몇 개 올라왔더라고. 울렁울렁해서 못 보겠다는 사람들. 자, 이게 이제 예. 저희가 추적하다 주장하는 보면 통로입니다. 시신을 난간을 만약에 유심히 일부러 보셔야 했으면 돼요. 다른 데서 조금 여기 난간의 모양하고 핀란드 대사관 주차장이나 안가나 제3의 지역에서 예. 사망이나 다 다릅니다. 타살, 살해를 그래서 했을 경우 난간의 모양을 보면 했다고 보는 거죠. 그 지금. 영상의 그리고 위치가 시신이 어디쯤이다 하는 일반적으로 거를 다 보는데 알 수 있어요. 이 난간을 사진을 다 찍어. 아, 근데 기자들이 통로가 찍은 유력하다고. 사진이나 영상에서 보고. 네. 예. 자, 여기 지금 여기 이제 그 삼청 터널을 지나는 그 위가 도로입니다. 그 위가 자, 여기서 삼청각이고, 보시면은 여기 지금 과학수사대가 오른쪽이 그 저쪽에서 교구 무슨 여기 건물 같아요. 세 갈래로 무슨 갈라지는 건물. 그게 보이죠? 그 위에 무슨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과학수사대가 저쪽 삼청터널 길에서 예, 그 경사로를 따라서 내려와서 이 위에 고개로 넘어가면 바로 그 화장실이 나옵니다. 그 까마 그 까치다리 나오고요. 그리고 돌아갈 때는 이 길로 해서 요 다리를 건너서 저 위로 해서 도로 돌아갔어요. 그죠? 네. 그 영상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비밀 통로가 하나 있어요. 예.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예, 맞습니다. 자, 일로 가볼까요? 예, 예. 이 사진을 한번 찍어보세요. 요 통로가 되게 저희가 이제 여기는 거신스러운 통로인데 사람들이 여기 거의 바로 모르는 그 통로 길이거든요. 빠져나가면 앞쪽이 이 왼쪽이 배우를 따라서 통영사인데 옆으로 나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 어디가 앞으로 나오나? 시신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요 길을 통해서. 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시신 걸어가고 발견 있는 장소를 통로로 들어오면 아무것도 구체화하기 모르고 위해서 특히 오후만 지금 평상시도 전반적으로 여기는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분위기가 겁니다. 나오거든요. 사진, 터널 방송 도로를 내용, 이렇게 도로를 방송사의 통해서 방송, 그 증거에 나타난 장소들의 특징들을 다 모아서 결국 아까 우리가 보여줬던 장소가 박원순 시장이 시신이 발견된 장소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아이고. 네. 여기 오른쪽이 삼청각이고 오른쪽이 예, 삼청각입니다. 삼청각이고 지금 왼쪽은 뭐 홍련사 홍련사, 예, 앞마당인데 맞습니다. 여기 인적이 거의 없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죠. 가보시죠. 삼청각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곳입니다. 시신은 이리 돌아도 되겠네요. 네. 자, 여기 올라가면 바로 홍련사예요. 여기 앞에 주차장이고 이렇게 공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삼청터널 가는 도로변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대사관로 바로 예. 여기 앞에 여기 지금 삼청터널, 주차장이 들어올 예. 수가 있습니다. 일로 와보세요. 여기서 홍련사를 좀 찍어보세요. 예. 홍련사 삼청터널 입구죠. 예, 맞습니다. 거기서 요 길을 따라서 싹 들어오면 수 있어요. 여기다가 차를 예. 세웁니다. 예. 예, 지금처럼. 그죠? 그러면 트렁크에서 꺼내서 이 길을 따라서 이 길을 따라서 운구하면은 아무도 몰라. 모르겠네요. 시신을 유기했다 그러면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싣고 와서 차가 홍련사로 돌아서 차를 트렁크를 이쪽에 지금 대고 주차되어 있는 방식으로 뒷문을 열고 차가 이렇게 자, 이 주차를 길로 하면은 시신을 이 운반하면 트렁크를 열면 바로 여기다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뭐 감촉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사진에 보다시피 요 앞쪽이 이제 삼청터널 가는 도로입니다.
이쪽이 3층 각이고 여기 지금 이쪽이 홍련. 쭉 들어오면 아까 사진에 보다시피 주차장이에요. 그러면 차를 후진을 하면은 트렁크가 이쪽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신을 빼내서 요 비밀 통로 쪽문으로 내려가면 쭉 글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어느 정도 낮에는 뭐 눈에 띌까봐 그렇겠지만 좀 어둑어둑하면은 아주 좋은 코스다. 어떤 비밀스러운 물건을 시신을 운반하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저희가 시신을 죽은 시신을 운반했다 유기해서 그 자살로 꾸미기 위해서 아까 거기서 자살했다고 갖다 시신을 갖다 옮겨 놓기 위한 통로로 지금 저희는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 통로가 여기 여러분 딱 보면 특이합니다. 물소리가 나가지고 사람이 다녀도 소리가 잘 안 나요. 이쪽은 벽이 높습니다. 이쪽 벽은 한쪽 오른쪽 벽은 벽이 높고 이쪽 개울을 쭉 따라 위쪽은 도로를 위쪽은 3층과 큰 높은 덤따라비이고 여기도 교보인가 무슨 건물이 있고 밑에 8정사인데 높아요. 그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아까 그 녹산 약수로에서 시신을 발견했다는 장소까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이 통로가 저희가 볼 때는 뭐 시신을 싣고 이렇게 시신을 들고 다니게 되게 거북했을 거다. 밑에서 저희는 올라왔다고도 생각해 봤는데 이 코스가 제일 유력해 보였습니다. 그냥 도로변으로 차 쭉 가져와서 시신을 그 주차장 뒷문을 통해서 트렁크를 열면 바로 일이 내려올 수 있으니까. 바로 시신이 내려오면 안 보여요. 여기 들어오면. 시신을 한 사람이 메고 갈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들 수도 있지만 자, 한 사람이 메도 충분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아까 장소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추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범법 행위가 첫째, 고소 사실, 수사 사실, 피의 사실을 누군가가 불법으로 피해자에게 전달했다, 정보가 나왔다. 이거 수사해서 처벌해야 된다. 왜 그랬는지. 자, 이거는 여야를 떠나고 좌우를 떠나고 진짜 밝혀야 됩니다. 두 번째, CCTV, 지금 시간대별 경찰이 얘기한 CCTV를 다 오픈해달라. 그 다음에 택시를 타고 왔다 그랬는데 택시 운전수, 택시 차 남바를 확인해달라. 자, 그 다음에 그 핸드폰, 각 발신한 시간, 핸드폰 비밀 프로 풀었으니까 핸드폰을 분석해달라. 그 다음에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해달라. 이것만 해도 뭐 충분히 자료가 넘칩니다. 그 다음에 경찰이 최초로 시신을 발견하고 과학수사대가 갔으면 시신을 사진을 찍고 했을 거다. 자료를 오픈해라. 두 번째, 병원에 갔으면은 또 그 금환이가 있었을 거다, 의사가. 그 다음에 시신 사망 진단서를 내용을 오픈해달라, 공개해달라. 자, 이게 지금 몇 가지만 해도 됩니다. 그다음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담당 그 소방관을 찾아가서 취재를 하라, 서울대 병원을 가라 뭐 이러는데 저희가 이제 시도를 했는데 다 피합니다. 다 피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무슨 그 특명이 떨어졌는지 다 입을 닫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의 협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이 정도 몇 가지만 딱 밝히면은 이건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다, 살해다. 타살이면 살해된 거냐 아니면 우발적 어떤 폭력에 의해서 자, 핸드폰을 갑자기 박원순이가 뭐 이제 하다가 화가 나니까 문재인한테 전화한다 할 수도 있겠죠. 야, 뭐 얘기하다가 전화를 한다니까 그거 뺏을라 하다가 아니면 뭐 우발적으로 이렇게 탁 해서 넘어졌는데 죽었을 수도 있고. 자, 그 과정에 현장에 있던 사람이 하나 더 죽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명성특수라는 운구차가 2대가 와 있었는데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시체인데 또 한 사람은 박원순 전 시장의 시체 같아. 그래서 박원순 시장 시체는 그냥 차에 실려 있을 수 있고 계속 처음부터 살해되고 나서 계속 죽고 나서 계속 차에 실려 있을 수 있고 한 사람의 시신이 아까 그 시신 발견 장소로 운구됐을 수 있다. 그다음에 좀 뭐 밤이니까 뭐 12시니까 깜깜하니까 그 다음에 뭐 신원 확인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얼굴이 뭉개졌으면은. 그 다음에 뭐 주민등록증 박원순이 거 갖다 놓으면 박원순인지 알겠죠. 박원순 물건을 갖다 놓으면은. 그래서
박원순이 아닌 사람이 그 현장에 있다가 뭐 싸움을 말렸거나 죽이려 하는 걸 말리려 했거나 같이 죽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찰과 경찰이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얼마나 수사 잘합니까? 마음만 먹으면. 자, 없는 것도 만들어서 사람을 2명을 씌워서 죽이는 세상인데 이 집은 과학수사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청와대가 있고 전 세계의 각국의 대사관과 대사관제가 있기 때문에 치안이 잘 돼 있다, CCTV랑. 자, 이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끝까지 이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많은 분들의 제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함께 제보해 주시고 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